김영란의 책으로 보는 세상.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라는 책입니다. 스페인 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미술계의 거장인 피카소는 파리에서 최승희의 무용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신놀림 같은 그녀의 춤에 반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네 여인과 네 아이를 미군이 총을 겨누는 한국 양민 학살이라는 제목의 참상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전의 비참함을 세상에 알리는데 기여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나라 스페인처럼 내전을 겪는 한국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처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류의 시초였던 최승희라는 문화사절의 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피카소는 파리 만국 박람회가 개최될 때 걸게 될 벽화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고향 스페인에서 내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유명한 대작 게르니카는 자신이 그리려던 그림 대신 화폭의 형이상학적 이미지로 전쟁의 참상을 그린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카톨릭 교회와 우익 지배계급의 지원 아래 프랑코의 파시스트 정부군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좌익과 무정부주의자 등 이념이 다른 여러 파들은 서로 합동해서 프랑코에 대항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페인 내전이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몰아치는 혁명의 바람은 이 전쟁을 양심전쟁이라 부르게 했고 수만 명의 세계 젊은이들이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남의 나라 전쟁에 자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세계의 문호 해밍웨이도 종군 기자로 참전해서 전쟁의 참상을 알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쓰게 됐는데 그는 그 작품으로 노벨상을 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당시 신문 기자였던 조지 오웰, 본명은 에릭 블레어였는데요. 그 또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계급 없는 사회를 꿈꾸며 기사를 쓰려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유일한 일로 여긴 것이 의용군이라고 생각한 그는 바로 자원을 해서 1936년 겨울부터 37년 봄까지 바르셀로나 카탈로니아 전장에서 보냈습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통일 노동자 당원이 되어 맞은 것입니다. 영국인이던 그는 영국 식민지였던 버마, 미얀마의 경찰관에 자청했습니다. 그때 이미 그곳에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를 5년 동안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식민지에 대한 속죄의식으로 접시 닦기 등 스스로 밑바닥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서 나치의 파시즘도 스탈린의 공산주의도 비판했습니다. 참전자들의 꿈은 지주와 부르주아 세력을 몰아내고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해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던 것이었는데요. 스페인 혁명이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사방에서 나부끼는 적과 동지를 구별할 수 없는 깃발들과 참호 속에서 무작정 기다리며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와 대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암호조차 못 외우는 오합지졸들이 40년도 넘은 고물총을 들고 형편없는 사격술로 적을 맞추는 일이 오히려 드물었습니다. 직접 수류탄 깡통을 만들어 쓰는 열악한 전쟁에서 경험 없는 전투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구나 그때 적보다 더 무서운 공포는 배고픔과 추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같은 편이라 믿었던 공산당 스탈린은 소련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이들을 배반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프랑코의 편을 들었습니다. 평등했던 부대에 다시 계급이 생겼고 소위로 전투에 참여했던 그는
머리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총알에 맞는 것이 총알에 맞지 않는 것보다 행운이었던 그 당시 즉사하는 위기는 모면했지만 그는 재판 없이 투옥됐습니다. 열정 하나로 참전한 국제의용군과 스페인 노동계급들은 프랑코에 의해 고문을 받고 총살당했습니다. 가까스로 부인과 탈출한 그는 자신들의 당을 파시스트의 간첩, 트로츠키주의자라고 몰아붙인 언론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오해에 대한 억울함을 펜으로 달랜 것이 바로 카탈로니아 창가입니다. 무의미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전투병들은 두려움으로 무의미하게 소총을 발사했는데 세심하고 예민한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예리한 관찰로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의 외면과 내면 심리를 완벽하게 복구시켰습니다. 그러나 마냐나, 내일로 미루자라는 뜻입니다. 마냐나에 길들여 있는 느긋하고 순수한 스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럽다며 깊은 애정을 표시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오해와 전쟁의 어리석음과 허망함을 거침없이 폭로한 이 책은 미국에 의해서 반공책으로 선정되어서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중이던 한국에서 제일 먼저 번역됐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웠던 전쟁담을 굳이 찬가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념 앞에 말살당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찬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젊은 날 품었던 자신의 열정에 대한 찬양이었을까요? 그 땅에 자유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염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카탈로니아에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냐는 반어적인 표현이었을까요? 사실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전쟁 이야기로 전락할 수 있지만 총알이 자신의 목을 관통하는 순간까지도 위트를 보이는 그의 문학적 자질 앞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의 전쟁일지라도 뛰어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정의감, 그리고 변명조차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진실이 이런 대작을 낳았던 것입니다. 프랑코에게 26년간이나 독재를 하게 만든 스페인 내전이 역사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전이 2차 세계대전의 빌미가 됐기 때문입니다. 작가에게는 노벨상을 타게 하고 피카소나 고야 같은 화가들에게는 명화를 낳게 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런 고물무기로 허총질을 해대는 전쟁은 다시는 없을 것이기에 더욱 기록 문화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스페인 내전으로 연유한 바르셀로나 축구팀은 자신들만의 자부심으로 그동안 광고 협찬조차 받지 않고 자기네 깃발을 유니폼에 날렸습니다. 행동하는 양심가의 깊이 파인 목 부상을 상상하면서 이념이 있는 한 지구상의 유토피아란 없고 정의란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받습니다. 작가는 그 후 소련의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을 동물로 우화한 동물농장을 발표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쓴 발행년도 1948년에 마지막 두 숫자를 바꿔서 제목을 붙인 공상과학소설 1984년, 1984년은 20세기 최고의 소설로 인정받습니다. 비밀이 없고 사생활 노출이 위험 수위에 있는 요즘 정보와 사회에서 감시받는 모습을 그린 그 작품은 그의 선견지명과 함께 더욱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의 모태는 유토피아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그가 겪었던 카탈로니아 전투의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